봅시다. 우리가 그 수업을 이미 한번 진행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중간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사실 제일 크긴 하거든. 벡터가 좀 많긴 한데 그렇다고 1, 2단을 한 번에 중간고사까지 가기는 좀 수고할 것 같긴 해. 많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예상컨대는 공간 도형까지 갈 것 같고, 일단 지도계획은 공간 도형까지 세우긴 했거든. 그래서 혹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수업은 너희 학교만 진행을 하니까 꼭 정보 업데이트를 빠르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차 곡선 시작을 하는데 해봅시다. 2차 곡선. 근데 이제 기하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 좀 생각해 보게 되면 2차 곡선, 공간도형, 공간좌표, 그리고 벡터는 있었는데 이 각각의 단원들이 약간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지 않지? 특히 2차 곡선은 그 중에서 그게 좀 심해. 공간도형은 공간 벡터랑 사실 좀 연결이 되긴 하거든. 그나마 그래서 엮여서 쓰일 수 있는 문제가 참 많아지게 될 건데, 근데 이제 2차 곡선은 약간 독립적입니다. 여튼 2차 곡선에서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은 대체 뭐 하는 단원인데 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고1 때 했던 도형의 방정식의 정확히 다음 단원이지. 맞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뭘 배웠지? 평면 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이동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제 원 다음의 또 다른 2차식으로 나타나는 도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가 2차 곡선이야. 결국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그대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지. 괜찮지? 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2차 곡선이 총 몇 가지가 있지? 교과에서 다루는 게? 원과 포물선과 그리고 타원과 이제 삼각선이 될 겁니다. 일단 진도는 오늘 이제 우리가 포물선과 타원을 이제 최대한 마무리를 할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삼각선하고 이제 아마 센 시스템까지 다 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책이 어쨌든 시너지를 못했잖아. 사실은 출판이 아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생을 하는 대신에 시까지 조금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각선하고 시하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도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포물선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2차 곡선인 포물선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정의를 다루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더라. 제일 중요하더라. 뭐 혹시 가인이 형 좀 보고 왔니? 오늘은 일찍 올 수 있어서 안 보고 왔니? 가인이 오늘 늦게 온다고. 그럼 어떻게 하고 여기로 가길래 내가 그러면 이제 조금 보고 오면 수업 들을 때 편할 거야 라고 했는데 넵이라고 했거든. 약간? 오케이. 자, 봅시다. 포물선의 정의는 점과 직선이 필요해. 한 정점이 무슨 뜻이지? 고정된 점, 맞지? 정해진 점, 고정된 점, 그리고 정직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포물선의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다고 시작. 그러면 요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저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가 포물선이야. 보통 이 점을 우리가 F라고 쓰고 초점이라고 할 거고 이 친구를 L이라고 하고 이제 준선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로 삼는 건 여기를 X축으로 삼고 여기를 이제 Y축으로 삼고 보통 Y 세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얘가 반드시 포물선 위에 점이 될. 야, 근데 너 진짜 소리 없이 들어왔다. 뭐야? 완전 못 놀랐지? 일찍 다녀. 혹시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오늘만 예외적으로 늦은 거야? 오늘 좀 늦었어요. 잘했을 때 학교 가니까 좀 힘들긴 하지. 방학 때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학교 가면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잘했어요. 자, 이 점이 이제 포물선 위의 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잡고 여기 좀 점 잡고 이렇게 길이 같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 점이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이 점도 당연히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여기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포물선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정확히는 이차 함수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지금 대칭축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한 이쯤? 여기 좀 멀구나. 이쯤 잡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되는 점이 또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이 점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뭐가 되더라? 포물선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포물선의 정의는 뭐라고? 두 개가 기본값이야. 점과 직선. 한 점과 한 직선. 그로부터의 거리가 어떤 점? 같은 점들의 자체가 이제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괜찮니? 그러면 우리 자체 방정식을 구할 건데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요 점을 P라고 하자. 요 점을 X, Y라고 하고 수선의 말을 H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정의를 나타내게 되면 PF랑 PH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게 되면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Y 제곱은 4px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이 f의 좌표를 스몰 p, 0, 그 직선 L의 방정식을 x는 마이너스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유도하는 거야. 그냥 이제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거거든. 첫 번째는 이제 초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준선이 있고, 세 번째는 꼭지점이 있을 거야. 물론 축도 체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덜 중요하긴 합니다. 초점 뭐가 돼? p, 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꼭지점 뭐가 돼? 원점이 되는 거지. 0,0이 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축은 y는 0직선 혹은 x축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거를 뭐 하면 y는 x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가 y는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f가 0,p가 될 거고,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군요. 근데 저 이거 시험 안 나오고 안 배웠어요. 이거 안 내서. 응? 이 오른쪽 거. 오. 그 2차 함수니까 그것도 보니까. 지금은 왜? 아니 저 여기 그 4px까지밖에 안 했어요. 아 진도를. 네. 근데 교과서 있는데? 자 일단 그냥 합시다. 알았지? 그냥 하고 공부할 때 문제 풀 때도 일단 풀어. 이렇게. 문제 풀 때 풀고 시험 대비할 때좀 되면 그때는 저렇게 나온 건 하지 말도록 하시고 쌤도 웬만하면 쳐내도록 할게 어떻게. 근데 좀 특이하시다. 자 여튼 P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관계식은 저기 x랑 y는 x 대칭 이동했다는 거 자체가 x랑 y랑 바꾸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관계식은 x 제곱은 4py가 될 겁니다. 초점 준선, 꼭지점 축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치웁시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약간 주희쌤이 그 교과서 집필하셨.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까 했었거든 사실. 어떻게 안 돼? 자, 여튼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도형을 공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원도 중심이 원점일 때 하고 그다음 뭐 했어? 평행 이동했지, 맞지? 우리 여기서 또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변경했다고 하자.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바뀌겠어? y 제곱 y 마이너스 n의 제곱은 4p x 마이너스 n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초점 뭐가 돼? 초점은 p 더하기 m, n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m이 됩니다. 그리고 꼭지점은 m, n이 되겠지. 축은 y는 n 직선이 될 겁니다. 다 이해가 잘 되고 있니? 근데 사실 이제 실전에서 이거를 외워서 쓸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본인이 외우는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외워서 써도 괜찮은데 쌤 왔을 때 차라리 조금 더 중요한 건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축의 n, y는 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m,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만약 저 친구를 그대로 평행이동했다고 치면 요 길이가 얼마인 거지? 요 길이가 p인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가 이 축 위에 꼭지점과 초점이 한 직선에 존재하거든. 그리고 꼭지점으로부터 축까지의 거리가 p가 되는 거야. 꼭지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p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관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 m에다가 뭐 빼면 돼? p 빼면 되지. p 빼면 자체로. 그치.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약분은 어떻게 하면 돼? m에다가 p를 더해서 그리고 n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요 구조를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꼭지점이 초점과 준선을 뭐라고? 중점이라고.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나?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전개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 친구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전개하는 친구를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저 식을 전개하게 되면 그냥 해볼까? 마이너스 2ny n 제곱 그다음에 4px 마이너스 4pm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형 쓸 때 이제 문자들 기준으로 먼저 쓰고 나머지 함수는 그냥 모아서 퉁치거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4px 마이너스 2ny 그리고 더하기 n 제곱 더하기 4pm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보통 이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써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는형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밝혀서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 보니까 미정계수가 지금 몇 개지? 3개잖아, 맞지? 미정계수가 3개라는 얘기는 점이 몇 개 주어지면 3개 주어지면 이 포물선이 일반적으로 유일하게 결정될 겁니다. 근데 쌤이 그때 이야기해줬지만 실제로는 이게 축이 y축에 평행한지 x축에 평행한지에 따라서 사실 2개 존재할 수도 있거든.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이렇게 있으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 맞지? 두 가지가 다 가능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다행히 하는 건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런 어쨌든 이제 단순히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약간 편해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구조를 이해하면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일반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 유형 크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거를 결정하라. ABC를 결정하라. 좌표 3개 주고 포물선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 결정하면 되겠지. 그게 별거 아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 갔니?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쳐서 얘네들 찾는 게 우리한테 요구되는 미션이 될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야? 여기서 제일 보통 쌤이 문제 풀 때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나머지 부분 정리하면 이제 식이 저 형태로 항상 만들어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쌤이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전부 다 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나머지는 이제 그 유형 풀이하면서 좀 설명을 할 거거든. 뒤로 넘어가서 거기 강의노트 6쪽 갑시다. 6쪽. 물론 쌤이 그 좀 덜 디테일하게 설명한 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2가지야. 하나는 그 겨울방학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어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면 되는 것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유형 풀이하면서 다시 이야기할 거라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2차 곡선 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맞지? 그러니까 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말고사는 너희 학교 애들이 중간고사 때 좀 썰려주면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자, 봅시다. 43번 봅시다. 43번. 초점이 마이너스 3,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준선 x는 3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 이름이 뭐지? 기하잖아, 맞지? 기하는 말 그대로 도형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혹은 이미 너무 많이 풀어서 패턴을 외우고 있어서 굳이 사고가 필요하지 않으면 편한 대로 해도 괜찮아. 근데 그림 그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하는 사실 그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준선이 되겠지.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꼭지점을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F를 지나면서 이제 이 두 점을 B와 C라고 하지.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게 나왔거든. 그러면 일단 출제 의도는 이겁니다. y 제곱은 여기서 4px를 쓸 건데 p가 얼마야? 초점의 x좌표가 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일단 식을 구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길을 알아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B점의 Y좌표를 알자. 근데 F의 X좌표가 마삼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Y 제곱은 94, 36.
P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지? 0, 마이너스 3,6이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그럼 이 길이가 6이라는 얘기니까 이 전체끼리는 12가 되고 이 길이가 3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2가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건 하나 알아둬도 괜찮아.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저기가 이렇게 보통 수선의 발 내리는 것까지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여기가 정사각형이 된다고 그냥 알아두고 있는 편도 괜찮아. 오케이. 어쨌든 초점 지나는 직선은 기본 직선이긴 해서. 오케이. 근데 식을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이제 여기가 f가 p, 0이고 내가 지금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이 친구 y제곱은 4px가 될 거고 여기다 x 대신에 p를 대죠. 그럼 y제곱은 4p제곱이 돼. 다시 말해서 이 점의 y제곱은 뭐가 돼? 2p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2p인 거야. 여기가 지금 p고 준선 그럼 여기가 p잖아, 맞지? 여기가 2p가 돼. 여기서 수선하면 여기도 2p가 되겠지. 그래서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아, 알았지? 중요하진 않은데 왜냐면 대입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맞지? 그냥 알고 있어. 보통 이제 그래도 알아두기를 바라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8번부터 48번을 보게 되면 이제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 더하기 13은 제로. 뭐 어떻게 하라고? 아까 내가 일반형을 보면 뭐가 기준이라고 했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출발이라고 이야기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y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다 넘기는 거야. 4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4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뭘 평이동한 거지? y 제곱은 4x를 x 축방량으로 1만큼 y 축방량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거야. 문제에서 뭐 찾으래? 초점 찾으래. 초점 여기는 1,0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초점 f가 2,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찾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 말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y 더하기 a는 제로. 항상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4y 마이너스 a 더하기 4 이제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4 곱하기 y 마이너스 4분의 a 더하기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뭘 평이동한 거지? x제곱은 4y를 평이동한 거군요. 이제 f가 원래 여기서는 얼마야? 0,1이 되겠군요, 맞지? 이 친구를 x 축방량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축방량으로는 4분의 a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2, 4분의 a가 초점의 좌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래. 그러면 저기 4분의 a가 3이 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a가 얼마? 이렇게 부른 거야. 괜찮지? 이건 그냥 개념 확인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 3번과 4번이 이제 풍물선의 정의 문제고 당연히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유형이에요. 풍물선의 정의. 아까 풍물선의 정의가 뭐였지? 풍물선의 정의. 점과 점과. 선의 선. 거리가 그치. 점과 직선의 거리가 같다. 이걸 기억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는 정의를 이제 기억했어.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의를 문제 풀 때 활용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가도 필요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포물선 위의 점을 일단 먼저 찾아. 포물선 위의 점을 찾고 초점과 연결, 준선의 수선의 발. 이걸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 길이 같다 표시하는 거까지 하면 이 옆에서 마우스로 아 진짜 바보 같았어? 아니 모르게 자, 어쨌든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봤는데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풀렸어. 그럼 상관할 필요가 없죠. 그럼 풀면 되지. 근데 문제를 봤는데 한눈에 안 보여. 근데 이걸 안 했다? 그리고 나한테 질문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포물선에는 저게 특별히 중요해. 사실 2차 곡선 전체에서 저게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2차 곡선에 가지는 기하적 성질이 애초에 이걸로부터 다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정확하게 다루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49번 봅시다. 49번.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y제곱은 12x라는 이제 공물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물선이 이제 y제곱은 12x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초점 f 즉 3,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우리가 점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찍으면 뭐 여기 좀 찍고 여기 좀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이건 사실 개념으로 똑같은 문제 있었거든. 워낙 유명한 문제고 시험에도 매우 잘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친구들의 이제 무게중심이 공무선의 초점 F와 일치할 때 그 길이의 합을 구하시고 나왔어. 그럼 뭐 하라고? 내가 이렇게 표시하잖아? 이렇게 표시해야 돼. 내리고 요거까지 했으면 쌤이 참 잘했어요. 한다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어차피 똑같은 구조라서 이제 생략하긴 할 건데 그러면 근데 우리한테 뭐 무슨 정보를 준 거지 지금? 무게중심이 누구라고? 초점이라고. 아 그러면 내가 A의 좌표를 x1, 라고 해볼게. 오케이? 여기를 x2, 라고 해볼게. 여기를 x3, 라고 해볼게.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뭐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뭐라는 얘기야? 나누기 3 한 개 3이 된다니까 얘는 9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괜찮니? 아 그러면 요 길이와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 합이 9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뭐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요 길이는 얼마야? 이건 3이잖아. 맞지? 3 그럼 3이 몇 개 추가되는 거야? 3개 추가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9를 하면 그 결과가 세 성분의 길이 합이 되는 겁니다. 시험 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2번에 한 번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 오래 안 나오면 내내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잘 나왔지. 사실 안 나오는 건 되는 거예요. 여튼 그 다음에 53번 봅시다. 53번. 자, x제곱 8i x제곱 8i x제곱은 8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점 f가 있고 그럼 여기 당연히 이제 0,2가 되겠지. 그리고 중선 미리 그려봅시다. y는 0,-2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가 여기 위에 점 어딘가에 대해서 a라는 점에 대해서 길이가 12고 여기 b라는 점에 대해서 길이가 20이라고 주어졌어. 자 그때 이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켜 놨거든. 어떻게 하지? 그냥 이거 하고 생각해도 괜찮아. 물론 바로 생각되는데 어떤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할 필요 없지. 근데 생각이 나지 않으면 저거 하고 시작. 이렇게 뭐 하라고? 이거 되어 있고 이렇게 수선에 발 내리고 길이 갖다 표시하세요. 수선에 발 내리고 길이 갖다 표시하세요. 이거 하고 나서 생각해도 괜찮다. 괜찮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길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여기 10이라고 줬으니까 10이라는 사실을 이 길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2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 맞지? 그리고 이제 고민하는 거야. 우리 삼각형 OAB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건데? 도형이 지금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생겼다는 말은 세 변 중 한 변이 축에 평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풀이들이 가능하거든. 근데 지금 축이랑 평행한 친구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좌표 잡고 넓이를 구하기를 바라는 거야. 우리 한 꼭지점이 원점일 때 그 사선식 다 기억하고 있잖아. 맞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2라서 여기가 18이 되는 거지. 그럼 B점에 Y좌표가 18인 거야. 그럼 X좌표 구할 수 있어? 있잖아. 여기 Y 18, 여기 Y가 왜 이렇게 생겼어? 18 대입하게 되면 8 곱하기 18이 얼마지? 144지. 그럼 누구의 제곱이야? 12의 제곱. 그럼 여기가 이제 사실은 뿔마 10이니까 왼쪽에도 있을 건데 우리는 양수라는 거 아니까 10이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길이 얼마? 8이 될 테니까 이 점의 좌표는 Y가 8, 될 거야. 그럼 88이니까 여기도 8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사선식 수면 넓이 나오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 일단 정의를 써놓고 나서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다 보면 떠올릴 가능성이 높아져. 항상 그런 게 뭐냐면 쌤 예전에 고3들한테 자주 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누가 너한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으러 가면 찾을 수 있겠냐고.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사실 찾기 힘들 거야. 물론 모래사장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만약 조그마한 모래가 들은 상자 있는데 거기서 바늘 찾으면 100만 원 줄게. 그럼 손도 후하다 찔리면 되지. 아 사실 그렇잖아. 100만 원 준다는데.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문제의 요구하는 바에 맞춰서 범위를 좁혀놓고 고민을 해야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떠올릴 높여놓고 고민을 해야 떠올리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합시다. 54번 봅시다. 혹시 수연이 사선식 까먹었니? 아니요. 기억하고 있어? 네. 넘어갈게. 혹시 사선식 까먹은 사람 또 있나? 다 괜찮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54번 봅시다. 54번. 자 y제곱은 4px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여기 f가 p, U고 f가 p,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누구냐 q가 5p, 이네. 그리고 여기 중점을 이제 p라고 잡고 여기 p는 라지 p는 이제 3p, 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한 다음에 y축의 소선을 발내리겠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놓고 라고 하고 여기 C.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선을 발내리고 여기 D라고 하지. 그때 이제 ACOF의 둘레의 길이가 16, 4루트 3, 16 더하기 4루트 3. 이때 이제 BDOF의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 요구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이걸 하는 거지. 주선 마이너스 P.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소선의 말을 연장하게 되면 요 길이가 정확히 얼마지? P잖아, 맞지? 근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나 사실 이미 알고 있어.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야 지금? 3p, 이건 x는 3p 직선이란 말이야. 요 길이가 3p야. 요 길이 얼마지? p지. 이 전체 길이가 얼마? 이 길이도 얼마? 이렇게 표시하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요 길이도 얼마야? p지. 괜찮니? 그럼 혹시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어?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어? 무슨 도형이지 지금? 지금 도형이 여기가 p, 여기가 3p, 여기가 4p라는 직각 사다리 꼴이잖아, 맞지? 그럼 뭐 하라고? 수선에 발리게 돼. 요 길이가 2p가 되겠네. 여긴 좀 쉽다.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p가 2루트 3p가 되겠지. 괜찮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둘레는 8p 더하기 2루트 3p가 저 친구란 얘기야. 그럼 p값이 얼마? 2가 되겠지. 괜찮니? 지금 많이 돌리니? 잠을 많이 못 잤어? 아 소영이는 안 갔어? 깼어? 다음 주부터네요. 14일부터. 아 같은 학교 가는 게 아니었어? 네. 저는 시험 안 보는데요. 지우는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 인성. 아 윤성이랑 같이 가. 나는 서영이랑 지우랑 그때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거점 학교 간 줄 알았어. 시간은 같아요. 시간을 갖고 한 주에 그 행복함이 있었네. 그래서 오늘 늦잠 잘 거구나. 마지막. 그래. 마지막. 그렇지. 최소한 한 학기 동안은 뭐 기회가 없겠. 그것도 시험도 쳐? 네. 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 그것도? 기말 가면 뭔데? 너희는? 아직 몰라? 안 가봤으니까 저 수업을. 자 여튼 그럼 이제 이거 둘레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요 길이가 얼마? 아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문제에서? 내 옷을 막 닦고 있어. 여기가 지금 5p인 거지. 오케이? 여기가 5p가 되고 요 길이가 얼마니까? p니까 소설말 연장해서 6p가 돼서 요 길이가 6p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p, 6p, 5p니까 또 아까처럼 수선을 만들어가지고 이 길이 구해서 둘레 길이 구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항상 가장 기본은 뭐라고? 정의로 문제를 푼다. 근데 정의로 문제를 푼다고 내가 예전에 막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써줬어. 어디 갔어? 이거 하세요. 오케이? 보면서 위에 점에서 말하고 초점에는 연결하고 준선의 소설 말리고 길이 같다까지 표시를 다 해야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또 소설 말리고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렇지? 거기 길이 같다까지 표시를 해야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초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유형 4번. 그 초점 지나는 직선은 플러스 알파의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초점 지나는. 자 초점 지나는 직선이 주어질 때는 이제 두 개를 기억하는데 당연히 저 정의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맞지? 폴스는 그게 기본이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그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t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 유도 과정도 조금 알아두면 의미가 있긴 하거든. 봅시다. 여기 f가 p, 1. 자, 여기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주선을 마이너스 p라고 하면 되겠지. 선생님 이 점을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스몰 a라고 할게. 이 점을 b라고 하고 여기를 스몰 b라고 할게. 그때 이 관계가 있습니다. 괜찮니? 근데 어차피 이 공식도 전부 다 정의를 통해서 유도가 되는 거거든. 그럼 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뭐야? 수선의 발열이고 길이 같다 표시하고, 맞지? 그걸 해야 돼. 수선의 발열이고 여기 길이 a다. 수선의 발열이고 길이 b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해보면 공화도형이나 그 뒤에서 마찬가지였지만 도형을 낳는 기본 접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선의 발내리기야.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 생겨? 직각삼각형이 생기잖아, 맞지? 우리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뭐 닮음을 쓰든 이타를 쓰든 삼각비를 쓰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내리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야? 닮음이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까지 내려서 이 삼각형도 닮음이라는 걸 이용하기도 해. 오케이, 근데 쌤은 짱구 두기를 보통 하는 편이라서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지 지금 요 길이가? 2p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 2p 빼기 b가 되겠지, 맞지? 2p 빼기 b가 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길이는 요만큼 길이는 어떻게 되지? 요 길이가 a였고 여기가 2p였으니까 a 빼기 2p가 되겠지. a 빼기 2p. 그치? 그럼 이제 빗변 대 밑변은? 빗변 대 밑변 하면 비례식이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뭐지? b 대 2p 마이너스 b는 a 대 a 마이너스 2p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요거 정리하면 요식이 만들어져. 괜찮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쌤이 이제 알기를 바라는 뭔 것 같아? 공식은 알았으면 좋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요 풀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는 공식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면 수선을 발려서 닮음으로 가는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체크한 문제가 57번이군요. 57번, 58번을 체크했을 겁니다. 먼저 57번을 보게 되면 쌤이 아까 그 이제 듣고 그냥 일단 공부할 때 웬만하면 하자고 한 게 사실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울고 싶다. 자, 뭐지? 이게 결국은 이렇게 나온 문제들을 뭐 하기만 하면 그냥 이제 그 축이 y축이 되도록 x축이 되도록 돌리기만 하면 그냥 똑같은 문제잖아. 지금 풀이의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절반으로 줄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우리 학교는 시험 이거 안 나오니까 하지 말고 다 하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제 문제집들에서는 이제 문제를 사고를 쪼개놨거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때 이제 AF 대 BF가 1대1에 요 길이를 우리가 K라고 잡고 요 길이를 이제 2K라고 잡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2K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자, 이거는 이제 P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을 쓸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뭐 하지? 이제 넓이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구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높이가 필요하니까, 맞지? 여기가 얼마가 돼? K가 되겠지. 여기는 3K, K니까 2루트 2K인가? 9K 제곱 빼기 K 제곱의 루트. 그러면 8K 제곱의 루트니까 2루트 2K가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싹돌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윗변 아랫변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얘가 12루트 1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2k제곱, 3k제곱이 10이라서 k가 2라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지금? 선분 AB의 길을 구하래. 그러면 이미 끝났군요. 맞지? 끝났습니다. 58번 봅시다. 자, 58번 보게 되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자, AF 대 BF가 3대 1에 여기를 이제 3K라고 잡고 여기를 2K라고 잡읍시다. 근데 이번에 P가 얼마야? 그러면 공식 쓰자. 3K분의 1 더하기 2K분의 1은 4분의 이걸 쓰자. 원래는 이거 어떻게 만든다고? 수선을 발 내려가지고 닮은 써서 열심히 만든다. 오케이. 네, 이제 그냥 공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양면에 6K 곱할게. 2 더하기 3은 4분의 6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가 되고 3이 되고 10은 3K가 돼. 결국 요 길이가 이제 10이라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괜찮지? 근데 그 다음 뭐 하지? 양수 A의 값을 기울기를 구하래. 이 직선. 근데 지금 우리가 F가 얼마나 사실을? 4,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직선 위에 다른 한 점을 찾으면 기울기를 알 수 있겠다. 맞지? 어떻게 하지? 항상 그렇지만 잘 모르겠으면 정의 표시하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정의 표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수선을 내려. 이 길이가 11에 이 길이가 4래. 이 길이가 6이. 다시 말해서 이 점의 좌표가 6, 무언가가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거기 좌표가 얼마야? 식이 y제곱은 16x네. x에 6을 대입하면 여기가 4루트 6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x 길이가 2 커지고 y가 4루트 6 커졌으니까 2분의 4루트 6이 a가 됩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례식을 안 썼으면 그 성질을 안 썼으면 계산이 좀 많이 길어지긴 할 겁니다. 대신에 기울기 구할 때는 계산이 줄어들긴 할 건데 어쨌든 쌤이 왔을 때는 그래도 요 공식은 알고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0번 봅시다. 얘도 좀 잘 나오는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y제곱은 6x 초점이 이제 2분의 3,0이 되고 f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초점 f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5,2야. 그럼 5,2는 어디에 있지? 5,2는 여기쯤에 있을 거거든.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그러니까 포물선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원래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렇게 오목하게 안에 있는 쪽을 보통 우리 내부라고 이야기하고 저쪽에 있을 때 바깥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 어쨌든 어떻게 확인하지? 사실은 그냥 원래 제일 기본은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여기 5를 대입하면 5에서의 함수값이 더 클 거거든. 5에서의 y 좌표가 당연히 이 아래 있겠지, 맞지?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2분의 3이잖아. 그럼 이 점에 이렇게 수를 바르면 이 점의 y 좌표가 얼마라고 했어? 항상 요 길이가 요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이 2배가 된다고 했잖아. 지금 요 길이가 그냥 3이야. 오케이? 당연히 더 아래 있겠죠, 맞지? 괜찮니? 자, 여튼 문제에서 이제 포물선의 어떤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PF,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을 구하실 때 나왔어. 어떻게 하지? 항상 모르겠으면 뭐하라고? 정리해봐요. 오케이?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을 잡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정의를 하는 거 뭐까지 다 하는 거라고 했어. 수선을 발 내리고 이거랑 길이 같다는 것까지 표시하는 거라고 했었지. 오이쿠야 미스테이크. 어쨌든 소리 저거 갖다 표시하는 것까지지. 그럼 결국 어떻게 돼? AP 더하기 PF는 우리가 PF를 뭘로 바꿔 써도 괜찮아? PH로 바꿔 써도 괜찮아. AP 더하기 PH로 바꿔 써도 괜찮아.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야? 이렇게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포물선 위의 점을 거쳐서 어디로 가라고? 수선의 발까지 가라. 이 준선까지 가라고. 그때 그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당연히 어떨 때 최소야? 그냥 쭉 수선의 발을 했을 때 이 길이가 무조건 최소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이 친구의 최소값은 5 더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제 포물선에서는 정의가 조금 특별히 중요하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문제를 약간 바꿔가지고 삼각형 APF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 그럼 그냥 요 길이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별거 아니니. 그리고 가끔 이제 아마 이 밖에 점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줬더라? 그 밑에 문제가 잠깐만 61번 문제가 포물선 밖의 문제거든. 그러면 그때는 문제에서 조건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주는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A라고 주고 여기를 P라고 주고 여기를 H라고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직이라고 그냥 줘야 돼. 그래야 이제 확정이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걸 뭐로 고쳐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지. 그러면 AP 더하기 PH랑 AP 더하기 PF랑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쭉 연결했을 때가 최소가 되겠지. A가 여기 있어도 이렇게 연결하면 돼. A가 여기 있어도 이렇게 연결하면 돼. 괜찮니? 그래서 결국은 정리 써서 이제 직선거리를 찾는 게 문제 요구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취의 방정식은 이제 간단하게 메모해놨지만 그 기하적 해석이 되면 이제 기하적 해석을 하고요. 기하적 해석이 안 되는 문제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x, y의 등식 관계를 뽑아내는 겁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더니 시간이 조금 빡빡하군요. 열심히 해봅시다. 이 P5번을 보게 되면 x제곱은 16y, x제곱은 16y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 F를 있는 성분 FP의 중점을 Q라고 하지. 그러니까 F라는 점은 이제 얼마가 되지? 0,4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중점을 Q라고 하지. Q의 자체의 방정식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일단 Q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자고. 그리고 우리는 x와 y 사이의 등식 관계를 찾는 거야. 근데 이 Q라는 점이 누구와 누구예요? 이 친구 위의 점 P와 이 친구 점 F의 중점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이 친구 위의 점을 우리가 A, P라고 하자. 이렇게 놓는 순간 뭘 성립하게 되냐면 이제 A 제곱은 16B라는 식이 참이 되겠지.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Q래. 그러면 X는 2분의 0 더하기 A, Y는 2분의 B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A와 B를 소거하면 X와 Y의 이제 Y가 포함된 등식을 만들 수 있겠네, 맞지? 그래서 A는 2X가 되고 B는 2Y-4가 되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2X의 제곱은 16 더하기 2Y-4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깔끔하게 만들어지겠지. 저거 정리하면 답이 될 거야. 괜찮니? 자, 그다음 활용 문제도 하나만 봅시다. 활용 문제는 이제 그냥 꼭지점 잡고 축 잡고 중선 잡고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포물선의 방정식을 도입해서 보통 푸는 겁니다. 아니면 가끔 정리 문제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69번 보게 되면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그리는 상태고 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10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길이가 12이고 그다음 뭐야? 여기 초점 F라고 써있네. 자, 그러면 이제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원점으로 잡고 포물선의 방정식 구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지금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어 혹시? 요 길이? 포물선이라고 했잖아. 이 길이 지금 얼마야? 5지. 이거 절반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써먹는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금 알아두긴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럼 P가 나왔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이게 쌤이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 혹시?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 Y축을 밑으로 봐도. 왜냐면 그러면 이제 그냥 P를 양수로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Y제곱은 X제곱이군요. X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얼마가 되지? 그 y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지금 원점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점을 찾는 거야. 10만큼 떨어져 있는 걸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y 좌표가 12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12가 2 되어서 얼마야? 120이 되네. 즉 이제 여기 요 길이가 루트 120. 루트 120은 어떻게 쓰면 될까? 2루트 30이더라. 맞지? 4 곱하기 30이니까. 그래서 2루트 30이 되고, 그럼 여기가 2루트 30, 여기가 2루트 30이니까 결국 4루트 30이 전체 그 선분 CD의 길이가 되겠다. 맞지? 만약 쌤이 했던 방식 좀 헷갈리면 y축 위로 하고 열심히 그냥 y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y 해서 x제곱은 그렇게 해서 풀어도 괜찮아. 혹시 정명이 질문 있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원점 잡고 가능하다면 문제에서 이제 허용하는 상황이라면 저기를 원점 잡고 이제 축이랑 준선이랑 그 초점 잡아서 보는 방식 구해서 이제 보통 식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정의로 푸는 문제들도 있긴 합니다. 맞지? 어쨌든 필요 맞게 처리합니다. 가인이 혹시 질문 있니? 혹시 잠깐 쉬었다 해도 괜찮을까? 5분만 쉬었다 합시다.